10대, 20대를 거쳐서 30대가 되면서 제가 가장 후회했던 잘못된 피부관리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집에서 하기 간단한 방법들이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브러쉬입니다. 요즘 남성분들이 피부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남성분들이 스킨케어 제품들만 바르다가 요즘에는 비비크림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쿠션, 선크림 등등 남성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제품을 사서 발라주고 계시는데 이런 와중에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뭘 많이 바르는 것보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안 좋은 습관들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 주위만 둘러봐도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30대인데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직접 깨달은 노하우와 피부과에서 원장님께 피드백을 받은 그런 것들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를 가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잘못된 세안 방법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지우실 때 클렌징 오일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지 몇 년 되진 않았는데 그냥 클렌징 폼으로만 이용해도 깨끗이 지워지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거울로 봤을 때는 다 지워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각을 했던 거죠. 주위에 뷰티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세안하는 걸 보더니 그런 식으로 하면 피부 다 망가진다. 깨끗한 피부를 가지려면 우선 클렌징 오일을 활용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렌징 오일의 그 특유의 미끈미끈 거리는 기름의 느낌이 좀 좋지 않아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을 내세우면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부터 클렌징 오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세안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몇 배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르더라도 무조건 먼저 클렌징 오일을 해주고 있어요.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에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에 기름이 많아서 사용을 꺼려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클렌징 오일에 함유된 이 기름이 오히려 피부를 더 윤기나게 도와주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피지가 많아지는 경우는 피부의 유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클렌징 오일을 활용하게 되면 이 유분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분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얼굴에 쌓인 유분은 무조건 클렌징 오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은 이 제품인데요. 꼭 이 제품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 순한 클렌징 오일을 선택하셔서 세안 루틴에 꼭 포함해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물온도 선택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쯤에 피부와 관련해서 TV 프로그램에서 피부 관리에 좋은 세안법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안법이 어떤 거냐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고 다시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해주면 모공이 닫힌다는 그런 세안법이었어요. 이 말대로라면 모공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피부는 뜨거운 물을 하면 갑자기 확 열렸다가 찬물로 하면 다시 닫히는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물 온도를 바꿔가면서 세안하시면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시면 피부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 톤이 어둡고 매트해지게 되면서 피부 탄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죠. 피부의 pH는 약 5.5 정도로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뜨거운 물은 이 pH 균형을 파괴시켜서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요. 세안을 하실 때는 시작과 끝을 동일한 온도로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안 후에는 항상 바로 건조하지 않게 스킨을 바르신 다음에 앰플, 로션을 발라주시는 게 세안 루틴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타월의 사용인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몸이 엄청 건조해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가렵고 긁으면 오히려 더 피부가 손상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병원을 갔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수건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 사용한 수건을 다시 쓰는 것이나 물기가 없는 수건을 사용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거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샤워나 세안을 하신 후에 수건을 이렇게 몸에 비비는 행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헬스장이나 공공 샤워시설에서 남성분들이 수건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수건을 몸에 막 세게 비비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은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피부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얼굴이나 몸에 수분기를 오래 유지하려면 가볍게 수건을 톡톡 두드려서 사용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은 물론 신체 부위 중에서도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팔꿈치 안쪽이나 이런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수건을 사용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인데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사용해주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바르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으니까 굳이 선크림을 왜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우선 선크림을 먼저 바르신 후에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흐릿한 날 밤에는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햇빛이 없는 날에도 자외선은 햇빛이 있는 날에 70%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눈에 보이는 햇빛이 없더라도 자외선은 계속 밤낮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내에 있더라도 커튼을 칠 때 자외선이 약 40%가 존재하고 자동차 태닝 유리도 70%, 색이 없는 유리도 자외선의 90% 정도는 투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출 시 혹은 실내에만 계시더라도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노화 방지 및 피부암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명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크림은 계속 발라줘야 하는 제품이고 피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관리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뜨거나 하얗게 변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거의 다 괜찮은 제품들이더라고요. 선크림은 크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분해하는 방식이며 얼굴이 이제 하얗게 뜨는 거죠. 백탁 현상이 적고 매끈하게 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바로 해야 할 때 화장이 밀릴 위험도 적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피부에 자극이 있고 자외선을 피부 위에서 효과적으로 잡으려면 외출 30분 이상 전에 유기자차 제품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무기자차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무기자차 제품은 크림을 피부 위에 코팅시켜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피부 자극이 덜하고 유기자차 제품과는 다르게 바르는 즉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극적인 단점으로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자차 제품은 기름이 많고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기자차 제품과 유기자차 제품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가 더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르고 있는 제품은 무기자차로 이 제품이며 예전에 발랐던 유기자차 제품도 한 가지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서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대, 20대를 거쳐서 30대가 되면서 제가 가장 후회했던 잘못된 피부관리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시행착오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얼굴을 자주 손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도 안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시행착오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차차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지키셔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하기 간단한 방법들이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빠르게 관리를 하셔서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온브러쉬였습니다.